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7일 파트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자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4년 상반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 업체들 중 선택을 해봤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또 상징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연결입니다. 2조 97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5.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을 55.4%가 증가했습니다. 개별도 풍사는 동시에 공시를 했는데 개별은 매출이 1조 6,926억 원이고 9.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8%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쭉 그동안에 영업이익만까지만 주로 관심사였는데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기업에 대한 거는 요 세전이익도 약간 틀리죠.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에서 모든 그 손익 내용들이 수렴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연결로만 공시를 하는데 이 연결은 종속기업들 또는 관계기업들, 종속기업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타기업도 유사하지 않겠냐, 똑같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별 기업의 분석을 해야 정확한 그 영업 증감에 대한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확실히 분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손익 분석은 개별 분석이 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개선을 생각할 때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가 현대차보다 하루 늦게 공시를 했는데 매출이 53조 7,807억 원입니다. 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6%가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이 7% 증가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가 그 경제 GDP 성장을 그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들이 되죠. 현대차가 어저께 7월 25일 날 한 거 공시된 겁니다만은 영업이익이 0.7% 증가했는데 기아가 실적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도 그 기아가 더 높게 나왔네요. 현대위아 그 종속기업이죠. 관계기업 종속기업이죠. 매출이 4조 3,747억 원으로서 0.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1.1%가 반대로 증가를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가끔 이런 기업들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저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저성장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성장 속에서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면 되는 것인데 영업비용을 무엇으로 줄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 영업비용을 더 줄였느냐 이런 것이 이제 분석 대상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4조 8천억을 했네요. 매출이 47.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이 37.2%로 적게 증가해서 전년도 영업적자 2,218억 원에서 433억 원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전환이익률 상승은 119.5%가 증가했습니다. 금융권, 하나은행 연결이 아니고 개별로 요거는 가져왔어요. 32조 6,310억 원 했는데 매출은 15.2%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16.8%로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2%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봤습니다. 69.51%. 어저께죠? 아니, 그 전날 거에 KB 국민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0, 거의 5% 정도 됐죠. 그래서 하나은행하고 KB은행은 그게 과연 우리나라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매출이 23조 8천억 원대를 했는데 1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참고적으로 저 밑에 계산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했고요. 신한지주의 근데 신한은행 신앙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60.49%로 되어 있습니다. KG 모빌리티, 제 기억으로는 쌍용 자동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조 9,866억 원으로서 5%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가 감소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출이 28조 5,245억 원으로서 6%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6.6%가 약간 더 감소를 시켜가지고 영업이익은 9%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GS건설 매출이 6조 3,681억 원을 해서 전년도보다 9.1% 감소했고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 16.4%나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1,642억 원대로서 전년도 영업손실 2,549억 원대보다 전환이익률이 164.4% 증가했습니다. GS건설이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인데 제 생각에는 인원 감축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설회사는 계약자산의 증감액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실제 공시가 되면은 주요 분석 추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매출이 2천억 원대를 해서 매출이 무려 165.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87.1%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841억 원으로서 무려 535%가 한미 반도체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 전차 전철보다도 또 관심 대상은 방위 전차겠죠. 방위산업용 매출이 1조 8,423억 원을 해서 전년보다 10.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8.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6% 상승했고요. 쌍용 정유 S-오일 매출이 18조 8,793억 원 11.7% 증가했고 영업비용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해서 그렇지만은 영업이익은 11.3%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성 TNC 매출이 3조 8,62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6% 증가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매출 1조 6,773억 원으로서 1.6% 증가했고 영업이익 11.7% 증가했습니다. 교성화학 매출이 1조 4,648억 원으로서 5.1%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0.5%뿐이 0.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적자가 개선이 42.4%가 개선이 됐습니다. 효성화학도 계속해서 그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의 성과 개선에는 분명 여기도 인력 감축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효성중공업 중전기 분야죠. 매출 2조 1,782억 원으로서 10.6% 증가했고 영업이익 19% 증가했습니다. 중전기 분야는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그 삼총사가 중전기 분야의 주로 대표적인 회사인데 다들 올해 중전기는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미국이 제조업을 리시어링을 하면서 공장 그 증설들이 상당히 많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다른 타국의 그 미국의 현지 공장 짓는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FNF, 요게 2차 전지 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재료를 대는 매출이 8,985억 원으로서 0.5%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5.1% 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4.4%가 감소했습니다. HL 만도 자체 판매 제품도 있지만 만도도 자동차 부품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L은 이제 옛날 한라 계열이죠. 매출이 4조 2,547억 원으로서 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3% 증가했습니다. 호텔 신라 면세점이죠. 매출이 1조 9,835억 원으로서 22.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60.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들이 좀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로 그 면세점에서도 화장품들이 그 주요 타겟이었는데 지금 그 중국 그 단체 관광객들의 현저한 그 하락세로 또 중국이 또 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중국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는 좀 호황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주 지역을 지금 공략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정근당 매출이 7,384억 원으로서 1.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5% 감소했습니다. 이상 그 7월 26일자 공시된 중에서 뭐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좀 관심 기업 뭐 이런 데를 좀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